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삿짐 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삿짐 하면 우리가 보통 견적이 80만원, 100만원, 150만원, 많게는 250, 300까지 있고, 원투룸 같은 경우는 50만원, 작은 데는 40만원도 있죠. 이 이삿짐에 들어가는 비용을 한번 제가 오늘 낱낱이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장비부터 한번 보시죠. 자, 요것이 이제 그 사다리차라고 하는 건데 3.5톤인가요? 2.5톤이네요. 자, 2.5톤 사다리차는 보통 한 13층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로 되어 있고, 1톤 사다리가 있어요. 요거는 이제 저층을 전문으로 하는 장비인데 9층 정도, 많아야 9층 정도 올라간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3.5톤 같은 경우가 이제 한 13층 요 정도, 13층 정도, 14층까지도 가는 차가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이제 그 5톤 사다리차, 요것이 이제 그 22층 혹은 21층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요. 22층 이상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엘리베이터를 쓴다고 합니다.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쓰면 오히려 그 인건비가 더 든다고 하더라고요. 엘리베이터 사용료도 어떤 아파트는 10만원, 저렴한 데는 5만원, 더 저렴한 데는 3만원 정도 있다고 하고요. 일단 그 1톤 사다리 비용 같은 경우는 보통 9만원에서 11만원 사이이고요. 2.5톤 같은 경우도 비슷비슷합니다. 12만원, 13만원 정도. 3.5톤 같은 경우도 15만원, 16만원 요 정도 선이고요. 5톤 사다리 같은 경우가 25만원 요 정도 합니다. 물론 그 이제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옮길 때 몇 층에서 몇 층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다리 비용이 추가가 되는데요. 일단 1회 물건을 내릴 때 금액이 제가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그 톤수별로 가격이고요. 다시 한번 다른 이사 갈 집으로 올라갔을 때 그 비용이 다시 그대로 추가가 된다고 합니다. 물론 이제 짐 양과 그 이사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또 이제 비용이 추가되기도 하고요. 일단 간단히 말하면 그 한 집에서 한 집으로 이사를 할 때 9층 미만에서 9층 미만으로 일단 가게 되면은 1톤 사다리를 사용하면 되겠죠. 그러면 한 번 내리고 12만원, 다시 한번 이사갈 집으로 가서 올리는데 12만원. 자, 이 정도가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2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. 사다리 비용만. 그리고 이제 여기 보이는 차가 그 3.5톤 탑 차량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저 뒤에 보이는 차가 5톤 차량이겠죠. 5톤 차량 같은 경우는 보통 한번 움직이는데 20만원씩 받는다고 하네요. 대신에 이제 탑차 같은 경우는 이사 갈 집에서 상차해서 이사 이제 가는 곳, 도착지 요거 토탈 포함입니다. 요게 20만원이고요. 그리고 이제 그 3.5톤 차량 같은 경우는 한 4, 5만원 요 정도 선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. 오늘은 그 대전의 한 아파트를 이사하는 곳인데요. 사다리차가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. 좌우단간 이사를 했을 때 비용이 이제 그 고객들이 왜 이런 비용이 발생하느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, 보통 이사를 하게 되면은 32평 기준으로 32평 기준으로 기본 80만원부터 시작을 해요. 왜 80만원이느냐? 32평 정도의 짐이 되었을 때는 보통 일하는 남자가 3명이 필요하고요.
그 다음에 이모라고 하죠. 주방을 담당하는 이모, 여자 한 분이 기본으로 필요하게 됩니다. 그러면 이제 그 남자들의 일당 같은 경우 하루 일당은 보통 15만원 선으로 책정되어 있다고 해요. 여자 같은 경우는 12만원 선이고요. 그러면 남자 3명에 이모 하나, 그러면 얼마입니까? 15 곱하기 3 하면 45만원이 되겠죠. 거기에 이모 12만원을 더하면 57만원입니다. 여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점심 식사를 또 해야 되겠죠. 요 비용이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해요. 뭐 1인당 뭐 식대 뭐 5천원 6천원 하니까요. 대략 그 정도 나옵니다. 그러면 그것만 해도 뭐 60만원에서 62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. 자, 여기다가 이제 사다리차가 저층, 아까 이야기했던 1톤짜리 사다리차가 짐을 한번 내리고 짐을 한번 올렸을 때 뭐 9만원, 10만원, 11만원 왔다 갔다 하겠죠. 평균 10만원을 잡고 두 번을 더하게 되면 자 80만원이 넘어갑니다. 자, 이렇게 되었을 때 이사업체를 운영하는 그 업주 입장으로는 남는 게 없어요. 남는 게 없어. 보통 이제 80만원짜리 이사를 했을 때,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어디서 남냐면은 업체 자체에서 이제 사다리차하고 탑차를 다 보유하게 됩니다. 결국은 그 장비값 받는 거예요. 인건비로 다 날리고 장비 대여값 받는 겁니다. 예, 뭐 솔직히 제가 볼 때 하는 일에 비해서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, 결코. 예, 그리고 이제 그 관공서 이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은행, 뭐 은행도 있고, 그 다음에 시청, 군청 요런 거,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무실 이사, 예,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나라에서 운영하는 관공서 여러 가지, 경찰서도 있고요, 군부대도 있고요, 여러 가지 그런 업체들 이사할 때는 보통 일주일에서 많게는 2달도 걸립니다. 특히 각 시에 어떤 구청이라든가 뭐 어떤 세무서 요런 것이 이사할 때는 보통 1달씩 걸리더라고요. 요런 거는 견적이 어마어마하겠죠. 많은 데는 뭐 몇억 단위를 호가한다고 하네요. 근데 그 이해가 가는 게, 보통 남자 한 명 일당이 뭐 15만원씩 하는데, 그렇게 많은 곳을 이사할 때는 뭐 보통 남자가 한 10명 정도가 투입이 돼 가지고요, 뭐 한 달 정도를 이사한다고 했을 때, 자 금액 나오시죠. 일당만 하루에 150만원이 발생합니다. 장비값이며 뭐 사다리 탑차 이런 거 다 빼고. 그러면 그것만 한 달을 했을 때 얼마예요? 계산해 보세요. 150만원 곱하기 30을 하면 그것만 해도 4,500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억대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여기서도 하청업체들도 있겠죠. 견적만 봐서 그 총 견적 금액의 10%를 먹고 이제 던지는 겁니다. 요거를 이제 그 하청업체들이 받아서 일을 하는데, 모든 업종이 다 마찬가지듯이 하청을 받으면 이 서비스 수준이 많이 떨어집니다. 뭐 짐이 긁히기도 하고 찢기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, 뭐 바닥이 뭐 기스가 나기도 하고, 짐 파손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보통 관공서 이사라든지 뭐 이런 군부대, 큰 사무실, 기업이사 요런 거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대형 업체들이 맡아서 하는데, 사실상 그 대형 업체에서도 일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견적을 많이 봤을 때 하청으로 많이 날린다고들 해요. 10%는 일단 먹겠죠. 예를 들어서 뭐 견적이 뭐 3억이 나왔다. 그러면 이제 견적 비용의 10% 3천만 원만 먹고 2억 7천에 일할 업체에게 던집니다. 던지기라고 하죠, 이거를.
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또 던지고 해서 결국은 고생만 바가지로 하는 1톤 사장님들이 아마 마지막에는 오게 되겠죠. 결코 능률적이지 않은 그런 일입니다. 1톤 사장님들이 제가 볼 때 참 고생을 많이 해요. 정말 남들이 다 마다하는 일을 헐값을 받고 일을 하는데, 그 이유도 뭐 간단하죠. 먹고 살기 빡빡하니까 고생하는 겁니다.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더라고요. 자본 있으면 편하게 살고, 자본 없으면 몸빵 하는 겁니다. 뭐 여유자금이 있을 때 투자를 하고, 투자가 손실됐을 때도 전혀 흔들림 없이 현상 유지가 되는 분들이나 투자를 하는 거지, 뭐 꼴랑 그 돈 달랑 그 돈 가지고 투자했다가 엎어져 봐요. 그거 속수무책입니다. 바로 빚쟁이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되는 거예요. 이제 다시 하나 제가 또 말씀드릴 건, 이사 업체를 차리는데 비용이 생각보다 많게 들지 않아요. 절대로. 보통 다른 업종 같은 거 할 때는, 보통 뭐 동네 치킨집 하나 할 때도 얼마 들어요? 뭐 3억 정도는 깨진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중요한 건 그 장사가 앞으로 잘 될지도 모르고, 그리고 만약에 나중에 철거할 때 그 권리금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요. 인테리어 비용이라는가 이런 거 다 까먹고 나오게 됩니다. 다음에 뭐 직원 월급도 주고 여러 가지 비용으로 했을 때 결코 지금 같은 불경기에 효율적이지 않아요. 동네 구멍가게 하나 차리는데도 그 정도 금액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. 이거에 반해 속칭 그 몸빵 플러스 투자, 아주 그 중에 꽃이 제가 볼 때는 이사라고 생각합니다. 노가다의 꽃이죠. 그리고 이제 그 화물 쪽의 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. 이 화물 운임은 답이 안 나와요. 요즘에 완전히 개 헐값이라고 하더라고요. 하지만 이 이사는 인건비 빼면 다 남는 거예요. 그리고 이거 일하시는 분들도 어디 가서 노가다 해가지고 뭐 13만원 14만원 받는 거보다 이거 일해서 편하게 15만원 받는 거고요. 그리고 이사일이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. 모르시는 분들은 뭐 무거운 거 들고 나르고 뭐 막 땀 삘삘 흘리고 이러시는 줄 아는데, 전부 그 사각달리라는 그 초록색 수레가 있어요. 야구르트 아줌마가 횡 지나가네. 거기에다가 전부 물건 놓고 굴리고 전부 차에서 다이렉트로 사다리 차로 옮깁니다. 저 위에 저 사다리 바구니 보이죠? 보이죠? 저 바구니. 저거. 저 위에 바로 짐을 저 바구니를 탑차 뒤에다가 바짝 대고 직접 짐을 저쪽으로 빼서 바로 위로 올리고, 다시 내릴 때도 위에서 내려서 바로 탑차 뒤로 바로 옮기게 되죠. 전부 밀어서 하는 일이에요. 사다리차 이사 작업은 뭐 손으로 들거나, 이건 전부 옛날 방식이고요. 아무튼 오늘 제가 이삿짐 이야기를 한 이유는, 제가 오늘 이사 요거에 용차로 한번 와봤습니다. 참고로 저는 화물을 시작한 지 3년 됐는데요. 화물 일이 참 사람이 곤경에 빠졌을 때, 정말 어떤 답이 없을 때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화물이라고 생각을 해요. 아까 투자 비용 참 이야기하다 말았는데, 투자가 정말 다른 업종에 비해서 굉장히 적습니다. 뭐 5톤 차량 같은 경우 솔직히 요새 뭐 한 2, 3천이면 산다고 해요. 대신에 길은 차는 못 써요. 딱 6.4m짜리 요 차가 화물의 꽃입니다 지금. 그리고 이제 사다리차 같은 경우가 뭐 1톤 기준으로 뭐 4, 5천 정도 하고요. 5톤 사다리 같은 경우 뭐 1억 정도 한다고 하네요. 이제 여기 남바는 별도인데 남바비는 별도입니다. 넘버는 가급적이면 임대하지 마시고 사서 쓰는 게 좋고요. 왜냐? 그거는 제가 다음 방송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넘버를 임대하게 되면은 처음에 권리금조로 내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커요. 그거 업체에서 절대 통장이체 안 받아요. 현금으로 받아요. 왜? 나중에 돌려주지 않기 때문에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현금으로만 받습니다. 이사 얘기를 하다가 너무 또 제가
많은 너무 좀 폭을 넓게 얘기했네요. 화물 쪽으로. 어쨌든 저는 이사 쪽으로 앞으로 좀 방송도 좀 많이 할 계획이고요. 아무튼 이사 창업하는데 비용, 제가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뭐 산 밑에 땅 같은 거 아무 땅이나 있어 땅 없어도 돼요. 일단 중요한 거 5톤 탑차는 있어야 되겠죠. 그리고 1톤 차량은 조금 그렇고 3.5톤 사다리차 추천해요. 요 정도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뭐 1억 정도 투자하면 충분합니다. 그리고 이사 장비는 몇 푼 안 하니까 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나중에 처분할 때도 이 화물, 이사도 마찬가지고요. 나중에 처분할 때 원금을 거의 건져요. 차값, 난방값 거의 그대로 받습니다. 그러니까 까질 게 없는 업종이 바로 이 이삿짐이고요. 그리고 이제 장비 투자보다 중요한 게 직원이에요. 직원. 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일하는 사람들이 뭐 하루 펑크 내고 그러면 아주 머리 지진납니다. 그것만 조심하시면은 그것만 단도리 하시면은 이사 뭐 하루에 2탕 3탕도 충분하고요. 그럼 이제 월 수입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. 보통 견적이 미니멈 80부터 많게는 뭐 몇억 단위도 있지만, 가정주택 아파트를 비교했을 때 80만원에서 300만원 선입니다. 자, 그렇게 해서 하루에 2탕 3탕 하면 얼마가 남고, 아까 제가 비용은 이야기했죠. 직원들 얼마나 가고 장비 대여료 얼마나 가고, 결국 이삿짐은 요즘에 장비 대여 싸움입니다. 인건비로 다 나가고. 아무튼 뭐 제가 볼 땐 다른 업종보다는 뭐 많이 남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 이사 이야기를 앞으로 좀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. 틈틈이 제 그 예능 끼 뭐 이런 거를 좀 펀TV처럼 틈틈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궁금한 거는 댓글로 달아주시고, 뭐 제가 앞으로도 이 업종 일을 많이 제가 방송을 할 거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안녕.